안녕하세요. 최 실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패션계에 있어서 정말 큰 별이 졌습니다. 칼 라거펠트가 2월 19일에 췌장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칼이라고만 써도 이제 수많은 뉴스와 뭐 포스팅 그리고 이제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칼 라거펠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 뭐 히스토리 그리고 뭐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건 사실 되게 잘 정리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샤넬 니콜 라거펠트였죠. 그래서 그가 지배했던, 그가 만들었던 샤넬 왕국에 대한 얘기, 라거펠트가 없는 샤넬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 과정에서 극히 주관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트렌드 리포트라는 영상은 여러분들께 그냥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저의 주관적인 크리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감정적으로 막 소녀처럼 이거 너무 싫어 이거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좀 전해드리는 게 더 중점에 있어요. 똑같은 영화를 두고도 사실 평론가마다 평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칼 라거펠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제가 바라본 샤넬은 어땠는지를 언급을 하는데 아마 이견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라거펠트가 굉장히 대단한 디자이너였다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년 시절 되게 부유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되게 소질이 특출났대요. 64년도에 그 신진 디자이너를 뽑는 되게 권위 있는 그런 경연 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서 이제 되게 화려하게 데뷔를 해요. 근데 이제 칼 라거펠트가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활동하는 시기에 라이벌이 있었으니 그 라이벌은 입생 로랑이야. 근데 그 같은 대회에서 입생 로랑은 이브닝 부분에서 또 1등을 합니다. 라거펠트는 아무튼 그때 그 경연 대회 이후로 그 삐에르 발망, 우리가 알고 있는 발망 있죠. 삐에르 발망에서 이제 3년간 어시스턴트를 해요. 그 후에 이제 장파투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합니다. 독립한 이후에 64년도에 끌로에를 맡아서 수석 디자이너를 해요. 그리고 65년도에는 팬디도 디자인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팬디 마크 있잖아요. F자 2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게 칼 라거펠트와 그 가문이 함께 이렇게 합작해서 만든 로고예요. 칼 라거펠트를 얘기할 때 떼놓을 수 없는 브랜드 샤넬. 83년도에 이제 칼 라거펠트가 샤넬로 영입이 됩니다. 근데 그 샤넬이란 브랜드는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그 가브리엘 여사가 이끌던 샤넬이 이제 승승장구하다가 그녀가 이제 별세한 이후에 그녀가 이제 죽은 이후에 사실은 거의 매출을 향수에 의지하는 정도였어. 대부분의 매출을 그냥 향수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패션 부분에선 사실 이제 거의 서서히 지고 있다가 83년도에 칼 라거펠트를 영입을 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샤넬이 부활을 합니다. 샤넬이란 브랜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클래식하고 뭔가 이렇게 여자들의 로망이잖아요. 굉장히 혁신적인 브랜드예요. 왜냐면 그 당시 가브리엘 샤넬이 선보였던 것들이 엄청나게 혁신적이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가브리엘 샤넬 여사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그 샤넬은 처음에 모자 가게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상류층 여자들한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옷 가게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샤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스타일적인 아이콘이야. 근데 늘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입는 룩에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녀는 정말 남자들이나 입는 그냥 팬츠, 와이드 팬츠 이런 거 딱 입고 그리고 저지, 우리 요즘 이제 많이 입는 저지 있잖아요. 저지 소재, 티셔츠 소재 같은 거. 이거는 원래 남자의 속옷에만 쓰는 소재였어요. 근데 그거를 겉옷에 접목을 시킵니다. 타이프 T의 이런 팬츠 룩은 지금도 우리 그렇게 입잖아요. 얼마나 동시대, 거의 100년 전 얘긴데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너무 현대적이지. 스웨터도 선보입니다. 근데 스웨터는 그때 여자의 옷이 아니고 남자 옷이었는데 심지어 그것도 남자 스포츠웨어였어요.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선보이고요. 가디건도 마찬가지야. 가디건도 샤넬이 선보입니다. 정말
보온성도 좋고 입었다 벗었다 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 샤넬 여사가 추구했던 미적 감각은 굉장히 이게 단순하면서 기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선보여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커스텀 주얼리라는 개념도 거의 이때 처음 생긴 거나 다름없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귀금속들은, 그때 당시에 액세서리는 정말 귀금속, 보석이야, 보석. 이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보석들인데, 정말 인조 진주를, 우리 왜 샤넬 하면 길게 늘어뜨린 그 인조 진주 목걸이 생각나시죠? 그냥 인조야. 인조 진주를 그렇게 이렇게 스타일링으로 선을 보여요. 그래서 고가의 보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션으로 선보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칼 러거펠트가 이끌었던 샤넬을 보는 저의 시각은 사실 아주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초반에는 어떤 디자인들을 선보였는지 모르겠어. 그냥 제가 목격한 최근 2000년대 이후의 얘기죠. 매 시즌이 나는 조금 비슷비슷해. 특히 샤넬에 있어서는. 그가 이끌었던 밴드는 또 나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특히 심지어 요즘 그 약간 그 필라를 패러디한 그 밴드 로고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또 젊은 감각을 유지를 하는데, 그가 한 걸까? 아니면 누가 제시한 거를 이제 이렇게 컨펌을 한 걸까? 그건 모르겠다. 아무튼 샤넬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약간 고루해. 쇼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사실 매 시즌 새롭다는 느낌은 사실 나는 못 받았어. 그래서 사실은 이 시즌을 다 이렇게 가리고 본다 그러면 그냥 이게 이번 SS인지 저번 SS인지 3년 전 SS인지 좀 비슷비슷하다는 느낌? 그래서 그가 견고하게 만들었던 왕국에서 그냥 그 권좌를 누리면서 그냥 쭉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시즌 컬렉션을 저는 늘 찾아보는데 샤넬은 가끔 깜빡해. 봐도 비슷하고 별로 새롭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꼼꼼하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중간중간 굉장히 기발한 룩들, 기발한 뭐 소품들 같은 것도 선보이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자기 오마주 한 색깔에서 약간 디벨롭하는 정도로만 보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고루하다는 느낌이 사실은 없지 않았어요. 물론 여자들의 워너비 브랜드인 건 정말 확실하고 누구나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샤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것들을 선보이고, 그리고 그거를 쭉 유지시킴으로써 이거 클래식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근데 클래식인 건 인정하나 그게 없어. 그 혁신적인 뭐 혁신적이고 굉장히 새로운 뭔가를 견인하는 어떤 신선함 요런 거는 사실 좀 아쉽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평이에요. 사실 근데 요런 거는 그의 생각에서도 좀 읽을 수 있어. 패션에서 이제 이렇게 좀 경각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는 게 너무 현실성 없는 빼빼 마른 모델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터뷰를 할 때, 뭐, 라거페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No one wants to see fat woman on the runway. 그러니까 런웨이 위에 뚱뚱한 여자를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죠. 패션이라는 그 분야의 속성이 사실 환상을 소비하는 거가 맞아요. 그래서 패션 화보도 그렇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혹은 그 컨셉을 연출을 하고 가장 아름다운 헤어와 메이크업과 모델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환상을 파는 분야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그냥 정형화된 어떤 미로 하나로 이렇게 규정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라거펠트가 갖고 있는 그 여성상은 굉장히 심지어 확고해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되게 또 꿋꿋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마른 모델을 기용하는 이유는 고객이 마른 모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건 맞습니다. 사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른 모델을 욕하는 여자는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이나 먹는 뚱뚱한 여자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거펠트도 사실 되게 뚱뚱했어요. 근데 라거펠트가 디오롬무, 에디 슬리먼이 디자인한 디오롬무가 굉장히 슬림한 룩을 계속 발표했었는데 그걸 입기 위해서 43kg를 감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터뷰를 해요. 옷이 당신에게 어울리는지 고민하지 말고 당신이 그 옷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고민하래. 헐. 저는 결코 공감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근데 어쨌든 라거펠트의 이 여성상이나 혹은 미에 대한 이 기준은 사실 좀 굉장히 고집스러울 만큼 확고하고, 근데 이 생각이 또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왜냐면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니까. 옷이 뭐라고, 내가 이 옷을 입기 전에 이 옷에 과연 나는 어울리는 사람인가, 말이 돼 이게. 아유, 어르신이라 좀 건방져 보이긴 한데 아무튼 저는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라거펠트 유명하잖아.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유명하지요. 그리고 저 같은 쩌리가 이렇게 말을 한들 뭐 눈썹 하나라도 뭐 깜짝하겠습니까?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곳에 그냥 왕좌에 그냥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니었나? 그냥 그게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가 샤넬이라는 왕국을 견고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그 샤넬이 제공하는 그 거대 하우스의 자본력, 그리고 뭐 스케치를 이렇게 하면 그걸 디자인으로 뽑아내는 그 수많은 능력 있는 그 밑에 그 아뜰리에 공방,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도 그가 계속 굳건히 이렇게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라거펠트가 없는 샤넬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세간의 주목이 집중이 될 겁니다. 작년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하우스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많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곧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랫동안 칼 라거펠트의 오른팔이었던 버지니 비아드. 버지니 비아드가 가장 유력하긴 해요. 칼 라거펠트에 대한 다큐 영화를 봤는데 칼 라거펠트가 이제 막 영감을 떠올라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분은 정말 그걸 실질적으로 옷으로 만들어내는 진짜 디자이너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 반면에 이제 외부 인사를 이제 영입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또 강력한 후보가 이번에 이제 셀린느를 떠난 피비 파일로 앤드 랑방을 떠난 그 알버 엘버즈가 이제 강력한 또 후보예요. 개인적으로는 피비 파일로가 샤넬을 맡는다? 라면 엄청 기대돼요. 어떻게 될까 상상을 못하겠어. 피비 파일로는 정말 이 동시대의 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동시대의 여성상을 정말 너무 훌륭하게 제시하는 그런 디자이너예요. 그녀가 샤넬을 맡는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시너지가 폭발할지 정말 뭐 상상을 못하겠어. 언급된 후보들 다 훌륭하고 그만큼 자격과 이게 다 있는 분들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피비 파일로의 한 표. 라거펠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시니컬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 그가 대단한 디자이너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남겼던 그 디자인들은 사실 이제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계속 사랑받을 거예요. 그가 만들어낸 그 샤넬이라는 왕국이 쇠퇴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유지가 될 것인지 혹은 리뉴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궁금하기는 해요. 패션계에서는 이제 다음 수장이 누가 될 것인지 이런 거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사실 세간에서는 그거보다 그 뭐 한 1,400억 되는 그 유산을 고양이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더 약간 흥미를 가지고 있죠. 패션계에는 아무튼 큰 별을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자식 새끼는 없고 저기 300새끼 하나 있는데 이제 내가 죽어도 뭐 물려줄 유산은 없어가지고 뭐 아무 뉴스는 안 되겠구만.